앞이 안 보였죠.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뭐 장사를 하면 어느 때는 어느 정도 매상, 어느 뭐 때는 어느 정도 활성화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장사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이 나오면은 거의 전멸하고 또 뭐 조금 나오면은 조금 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앞이 안 보이면 막막하잖아요. 그거가 최고 힘들었죠.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,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. 온전한 손실보상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우선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2호의 조치에 즉 영업 금지 아예 문을 못 열게 했거나 아니면 문을 열더라도 일정 시간 제한 내에 했거나 아니면 일정 공간 내에 인원을 제한적으로 받게 하는 집합금지, 영업 시간 제한,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은 이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. 이미 21년 3분기와 4분기에 대해서는 한 60만 개 사업체, 또 70만, 현재 70만 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했거나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이제 앞으로 이 로드맵에 따라서 손실보상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. 이 손실보상 방역 조치를 받지 않는 피해가 큰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대폭 두텁게 이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을 신설해서 이번에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. 최저 600만 원에서 최고 1,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바로 이번 추경이 통과된 5월 말부터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금융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당장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특례보증 형식으로 한 돈을 또 3조 원 정도 지원을 할 거고요. 또 2년 동안에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뭐 우리 정부 정책금융이든 시중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썼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만기 연장을 통해서 좀 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. 이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채무를 좀 더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이 채무 조정해 주는 것도 같이 이번에 우리 2차 추경에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. 나머지 하나는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세금 내는 문제하고 공과금 내는 문제, 이것도 상당히 적지 않은 경영 부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세제 같은 경우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의제 매입 세입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. 농산물을 구매해서 가공했을 때 우리 부가세를 좀 더 줄여주는 이런 걸 도입한다든지 선절개를 미리 하면 나중에 세액 공제로 이것을 줄여줬던 깎아줬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좀 부활하는 거. 그 다음에 임대료도 이제 임차료를 좀 깎아주면 나중에 이걸 연말에 세액공제로 돌려줬던 것을 좀 더 대상과 폭을, 지원 폭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세제 혜택도 좀 대폭 늘리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에는 이 품목 저 품목 따지지 않고 이제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전체를 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안 본 사람도 받고 손해 본 사람, 많이 본 사람도 똑같은 금액이었는데 어떤 이런 체계적인 거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본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해주고 조금 그나마 좀 됐던 데는 조금 덜 해주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 좀 손실보상을 해주는 그런 거를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그 시스템을 개발을 잘해서 그걸 해줘야
그나마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좀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. 이번 추경에도 그동안 코로나19 파고를 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제도전 장려금을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폐업한 5만 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100만 원씩 제도전 장려금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드릴 거고요. 취업을 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쪽에 역량들 좀 협업해서 민간 대기업 또는 우리 공공기관들과 협업해서 재취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다시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일정 정도의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. 그래서 그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저희들이 재창업 자금 최대 2천만 원도 좀 지원을 해서 이 과밀 업종이 아닌 좀 새로운 유망 업종으로 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재창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이라는 데는 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판매 시설 하던 거를 거의 못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요즘은 배달을 많이 시장에서 시켜가요. 요즘은 먹는 음식 같은 거는 잘 만들거든요. 근데 판매 루트를 모르잖아요. 그런 루트 같은 것도 개발을 해주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제 저희들이 가야 할 하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걸 실천해 나가는 하나의 인프라 방법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화, 디지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고도화된 기술들을 좀 소상공인들이 필요하신 분들께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. 우리 전통시장에도 요즘 디지털화, 스마트화가 좀 굉장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전에 있는 신도꼼지락 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배달 웹을 좀 만들었고 배송 시스템을 갖췄고 전국으로 이 배송, 온라인 배송까지 하는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. 이런 시장들이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디지털 전통 시장들을 저희들이 전국의 거점에 곳곳에 육성을 해서 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전통 시장도 디지털화하는 것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상권도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라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회복세를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한국 미래의 경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과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 정부도 이번에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19년도,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들을 준비해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해드렸는데요. 앞으로 이걸 실행을 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겸허한 자세로 듣고 뭘 더 필요로 하시고 뭘 더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같이 어깨를 같이 걸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 정부가 들어서 경제가 어렵고 한 거를 인지하고 이제 들어선 정부니까 우리 상인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정책을 피면 우리도 기대가 많죠. 그러면 또 희망이 생기겠죠. 모든 국민이 소상공인이 힘든다는 거는 전부 알잖아요.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반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